예, 오늘부터 쟁송법을 할 텐데, 지난주는 제가 좀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 좀 늦게 개강하게 된 것을 사과드리면서, 예, 예, 작년에도 이 사례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 사례를 좀 바꿀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장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음주운전이죠. 그래서 음주운전 사례로 다시 한번 기본적인 우리가 왜 쟁송을 하는지 물론 이제 노무사로서의 행정은 당연히 뭐 부당 노동 행위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제 명령 신청하고 그래서 진호위를 거쳐서 그렇죠? 진호위의 구제 명령을 거쳐서 결국 중노위로 넘어가는 뭐 그런 과정을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보조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건 어차피 처분을 다투는 거니까 그렇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 문제는 예상했던 곳에서 다 출제되었기 때문에 2년째 지금 제가 적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기본 강의 개강인데 이제 내년 시험 문제를 찍어보자면 기속력을 보셔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이것이 기록으로 남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뭐 적게는 10개, 많게는 한 20개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한 2, 3년 쉰 테마가 올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면 이제 내년엔 특 A급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나왔던 이제 뭐 소의 이익 같은 거, 그렇죠. A, B, C급을 따졌을 때 A급은 아니지만 최근에 계속 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온 것이고 또 무효등 확인해소에서 그죠? 거기서 확인의 이익 같은 것은 올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 뭐 한 4, 5년간 이상 어쩌면 10년간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C급인데 계속 기다렸다 나와버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아웃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행정쟁송법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수험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그렇죠? 실제 시험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문집이 굉장히 얇은 것 같지만 그렇죠? 이 조문집은 거의 뭐 달달달달 하실 정도로 나중에 되어야 되고요. 이 강의 자체는 조문이 이제 시험에 제공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건 조문집밖에 없어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계속 조문을 보면서 내가 내용을 계속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실제 시험장 가서는 조문집 펼쳐놓고 내가 이제 거짓말 쓰기 시작하는 거죠. 소설을 써야 된단 말이지. 소설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설을 써야 돼.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걸 다 외워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문과 그 제도의 취지와 그죠? 그런 것들 요건 효과 풀어 쓴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거짓말로 채워 쓰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거짓말을 쓰는 거지만 거짓말인 것 같이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판례를 풀어서 쓰는 겁니다. 판례를 풀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 판례를 제가 따로 나눠드렸잖아요. 지금 자료로. 그래서 이 판례 중에서도 리딩 케이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9페이지에 오른편에서 밑에서 두 번째 판례. 이 판례가 올해 시험에 나온 겁니다. 9페이지에 오른편에서 밑에서 두 번째 판례.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판례를 변형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것도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요 판례들은 최소한 여기 있는 판례들은 다 알고 시험에 들어가야 된다.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제 합격을 한 1차를 합격한 상태에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동차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2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문제를 같이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같이 풀면서 우리 이 기본 강의지만 여전히 문제를 계속 같이 보시는 것을 권하고요.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다른 욕심 내지 말고 그렇죠? 최근에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이 행정쟁송법이 그 필수로 바뀐 이후에 나온 문제들은 거의 뭐 나오면 바로 쟁점이 뭐고 내가 뭘 써야 되겠다. 이 정도가 될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기본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차는 당연히 내가 조문이 뭐가 있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조문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야 되고 문제가 나왔을 때 최소한 쟁점 정도는 찾아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지금 계속 이제 준 케이스 또는 케이스로 출제되는데 사실상은 뭐 노동법 모르겠습니다. 근데 행정은 사실상은 퀴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게 결국은 그래 이거 소외이익 같은데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이제 거기서부터는 내가 알고 있는 소외이익의 내용을 그냥 쭉 쓰면 돼요. 되는데 이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교수님들의 채점 소감을 읽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많은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공부를 시킨 다음에 뭐가 나오면 다 쓰라. 다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량은 굉장히 늘어나겠죠. 내가 그와 관련된 모든 쟁점을 다 쓰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한 10페이지를 썼는데 그중에 5페이지는 0점이야.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또 내가 10페이지 쓴 것이 정확한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거기서 요하는 분량이 만약 3페이지였으면 그 3페이지를 내가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쓰는 것이 10페이지를 쓰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서 이 문제에서 교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1순위다. 되었죠. 그래서 약간 공부를 하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많은 것을 그렇죠?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쓴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점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교과서로 지금 기본 강의를 지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힘드시겠지만 교과서를 약간 뭐 정독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날 내가 만약에 처분을 배웠다. 그러면 가서 자기가 보는 교과서에서 처분 파트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면 좀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근데 이제 교과서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얇은 분량으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말로써 다 설명을 할 테니까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험에 나오는 것까지. 그러니까 강의에 정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되었죠? 네. 그 정도 하고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소장이라고 이제 쓴 것이 있고, 자, 소장이라고 써놓고 제가 그쵸? 사면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사건을 수임을 제가 한 1,000만 원 했어. 근데 1,000만 원 했는데 이렇게 4장만 딱 쓰면 의뢰인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분량은 한 3, 40페이지 나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소송은 제가 민법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짓말을 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입증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장의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가포증이 1호증부터 8호증까지가 들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보통 원고가 내는 것을 가포증이라고 하고 피고가 내는 것을 의로증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럼 제가 원고니까 내가 증거를 1호부터 8호까지 냈는데 이 증거들이 사실상 저의 그 결벽, 그렇죠? 여기서는 내가 운전 면허 없이, 그렇죠? 아니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혀주는 증거들이 될 거예요. 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판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재판장은, 법원은 여기 있는 증거들을 딱 본 다음에 증거 가치를 판단하겠죠. 이거 믿을 수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심정이 형성되면 그때 이제 내가 승소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증거를 봐도 이거 만들어낸 것 같고 거짓말 같고 이래요. 그러면 믿지 못하니까 결국 패소가 되겠죠.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증거를 얼마나 내가 잘 제시하는가가 사실상 실무에서는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양적인 것을 확보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는데 소송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민법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렇죠? 요건과 효과가 있으면 그 요건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입증 책임을 지는, 그렇죠? 입증해야 될 책임을 지는 부분을 내가 얼마나 증명을 잘 하는가, 그래서 잘 설득하는가, 이런 문제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분량도 늘어날 거고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행정쟁송을 하니까 다시 2페이지와 3페이지의 목차가 달라요. 그렇죠? 2페이지는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이라고 되어 있고 3페이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 처분은 뭐냐면 너가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내가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 라는 것이 처분이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어. 그때 내가 취소 처분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다투는 것이 처분의 위법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위법한가를 이야기하려면 이러한 법리나 아니면 사실 오인, 거기 보시면 절차적 위법이 있고 실체적 위법이 있는데 다시 실체적 위법에서는 사실 오인과 비례 원칙 위반, 즉 법리 위반이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러한 주장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행정법 공부를 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실체법 공부를 해야 실체법에 나와 있는 법리라든지 이런 위반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시험 과목은 과목명이 행정법이 아니라
행정쟁송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럼 소송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민법을 공부하고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것처럼 민법에서 절차를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부를 우리 안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언급은 한 번씩 했지만 뭐 예를 들면 변론주의라든지 저문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처럼 결국은 이 행정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2페이지에 있는 그 소의 적법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시험을 치는 거란 말이죠. 이 소가 과연 제대로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가를 내가 설득해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시험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이 소의 적법성에서 결국 출제되는 거다. 되었죠, 실제. 그럼 내가 소의 적법성을 잘 논증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장에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형식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 보시면 첫 페이지에 원고라고 해서 원고가 누구다, 그렇죠?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는 누구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피고 맞습니까?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있고요. 이 소에 이제 이름이 있어. 장명을 해야 돼. 이 소의 이름은 뭐냐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달라. 그렇죠?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면허가 살아나겠지. 그럼 나는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름이 될 것이고, 청구 취지는 뭡니까? 제가 그 민법 강의할 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요리, 그렇죠? 를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메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조리법, 그렇죠? 레시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리의, 그렇죠? 이 요리의 그 뭡니까? 메뉴가 바로 청구 취지에 나와 있지. 이건 뭐다?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쓴단 말이죠. 됩니까? 그래서 보시면 피고가 2009년 8월 3일 원고에 대하여 한 면허 취소 처분을 두 가지를 취소했네요. 그러니까 취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 취소를 취소한다. 라고 제가 썼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반말이잖아. 그렇죠?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칭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취소한다. 소송 비용도 네가 져라. 그렇죠? 내가 지금 변호사를 샀으니까, 그렇죠? 너가 져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가 바로 청구 취지가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큰 테마는 처분입니다. 즉 행정청이 나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도 있고 이익이 될 처분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크게 나누면 처분 그리고 그 거부가 있단 말이지. 내가 뭔가를 신청했어. 해달라고. 내가 건축을 할 거니까 건축 허가를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처분을 했을 때 그걸 내가 다투어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행정소송법에서 배우는 거다.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해달라는 건 뭡니까? 너가 취소한 게 나한테 침익적이라는 거죠. 나는 이제 운전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해달라. 라고 하는 소송을 내가 제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렇죠? 취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러면 왜인지를 이야기해야죠. 왜 취소해달라는 건지. 그게 밑에 있는 청구 원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구 원인에. 이 사건 처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까 제일 끝으로 가서 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이 난단 말이죠. 됩니까? 그리고 그 문장을 쓸 때 사실 뭐 국어법은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판결문을 쓰든지 아니면 이런 소장을 쓰는, 그렇죠? 법적인 서식을 쓸 때 주어를 쓰고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써요. 그 다음에 무엇을 목적어 어떻게 해달라. 됩니까? 예. 이렇게 약간 습관적으로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그 실무가들이 봤을 때는 되게 읽히기 좋은 순서가 된단 말이죠. 글을 쓸 때. 됩니까? 그렇죠? 피고가 몇 월 며칠 원고에게 한, 그렇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피고가 몇 월 며칠 원고에, 몇 월 며칠도, 그렇죠? 전부 다 점점점으로 씁니다. 실제 법률 서식은. 그렇죠? 2009년 하고 점, 그렇죠? 점. 그다음 8월 점 3점 해서
이렇게 써주면 약간 얘가 뭐 공부를 좀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년, 월, 일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죠? 점 찍어주면 이게 어떤 법률 서식에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되었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제 판결문이 나오겠지. 그렇죠? 판결문이 나올 것이고 주문. 그렇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그렇죠? 인용하니까 다르게 말하면 인용한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제가 원했던 1번을 그대로 쓰겠죠. 피고가 몇 월 며칠 원고에게 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각 취소한다. 이렇게 하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인용이 된단 말이지. 그렇죠? 원고가 원한 대로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고가 원한 대로 해주는 것은 제가 위에서 썼던 이 1번, 2번을 받아주는 거지. 결국은. 맞습니까? 그래서 이 주문에 대응되는 것이 여기서의 청구 취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주문이 왜 나왔는지 이유를 쭉 설명해 줄 거란 말이죠. 내가 왜 이걸 취소한다라고 판단해 줬는지 판결문에서. 되었죠? 그래서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 주문과 이유로 이제 대응되게 됩니다. 됩니까? 이유는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되었죠? 그래서 청구 원인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 다시 우리 시험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소장을 최소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그렇죠? 근데 시험에서 그렇죠? 소장을 써라.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제가 소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소송법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니까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잘 써져. 그렇죠? 이해도 잘 되고. 그래서 지금 소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원고는 당연히 일반적인 사인이 나오겠죠. 행정쟁송에서도 내가 다투는 나는 국민이 되겠죠. 국민, 사인이. 근데 이제 피고가 문제인데, 그렇죠? 피고는 여기 보면 경남지방경찰청장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제가 경찰청장으로 썼으니까 경찰청장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경남지방경찰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이 있겠죠. 그러면 경찰청을 내가 피고로 해야 될지 청장을 피고로 해야 될지 고민이 조금 일어나게 돼. 됩니까? 그러면 민법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게 있는데 행정청과 그렇죠?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이렇게 세 가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 기억이 나지 않죠? 자, 그러면 민법에서 권리주체가 있고요. 권리주체가 있고 특히 자연인과 법인은 나눠지고 법인에서는 다시 법인의 기관이 있죠. 예, 법인의 기관이 있고 법인의 기관 중에서 외부적으로 자기가 의사를 표현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제 이사가 되겠죠. 그죠? 대표.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론을 여기 행정법에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특이한 것은 민법이나 뭐 노동법이나 이렇게 단행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근기법 있잖아요. 근로기준법. 이렇게 법전을 펼치면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노동법에는. 그런데 법전을 아주 두꺼운 법전을 사서 한번 다 보십시오. 거기는 뭐가 없다? 행정법이 없어요. 행정법은 없는 거야. 그렇죠? 행정법은 없어. 행정소송법은 있고 행정심판법은 있지만 행정법은 없어요. 그러면 그 실체를 이루는 민법과 대응되는 행정법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우리가 접하는 각종의 그 특별법들이 있어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그렇죠? 맞습니까? 건축과 관련된 또 특별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질서 뭐 유지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각종의 특별법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행정법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됩니까? 근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행정법 교과서가 돼요. 됐죠? 그러면 행정법 교과서는 우리 민법 총칙 그리고 뭐 채권 채각 이렇게 공부한 것처럼 거기도 행정법 총론이 있고 각론이 나와요. 그럼 각론에 특별법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특별법을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행정의 어떤 일반 원리를 이렇게 모아서 앞부분에 행정법 총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목은 지금 우리가 그걸 공부하자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지. 됩니까?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처분이, 그렇죠? 특히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내가 다투어가는 방법, 그렇죠? 소를 제기하고 소를 진행시키고 소를 제기하기 전에 나한테 침익이 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행정청의 개념이지. 행정청. 그래서 행정주체가 있고 나중에 다 나올 겁니다. 행정청이 있고 행정기관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나올 텐데,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자, 주체는 뭡니까? 권리 의무의 기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주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죠? 맞습니까? 각종 무슨 공사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다음에 기관은 뭡니까? 방금 제가 말했듯이 이 주체는 실체가 없죠. 눈에 잘 안 보여, 그렇죠? 그럼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공무원 중에서, 그렇죠? 뭐 주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실무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다시 기관들이 행정기관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외부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를 행정청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됩니까? 그럼 거기 지금 피고에서 경남지방경찰청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처분은 뭡니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잖아. 그럼 취소를 할 수 있는 자는 경찰청일까요? 청장일까요? 장이 했겠지, 장이. 나의 권한이 있잖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지금 경찰청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실생활에서 처분을 한 자를 내가 찾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냥 물어보면 찾기가 어려운데 무엇을 보면 될까요? 나한테 꼭 뭔가 통지가 와요. 내가 어떤 처분을 받았다라는 거. 그렇죠? 제가 또 32,000원짜리 지금 내야 되는데 열받아서 갑자기 거제동에 가면 갑자기 최근에 거제동에 견인소가 생겼어. 근데 내가 분명히 거기서 50m 앞에다 차를 댔는데 이유는 지난 여름에 저기 휴가철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쉬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쉬는데 뭐 같이 이렇게 안 되는데 어쨌든 50m 앞에서 끌고 간 거야, 차를. 그럴 수 있죠.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체청 기관인데 그럴 때 저한테 날라온 통지서를 보면 통지서에 이 사람도 지금 누구 명의로 왔을까? 추측해 보면 경찰청장 명의로 왔겠죠. 왔는가 볼까요? 경찰청장 명의로 뭐가 왔다. 자, 오늘 나간 자료 중에서 그쵸? 상담 일지가 있고 5페이지에서 그죠? 5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페이지가 5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장이죠. 맞습니까? 예. 보내는 사람 경남지방경찰청장이라고 되어 있네. 보내는 사람. 그럼 뭐 얘가 보냈는데 경찰청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아래쪽을 보시면 이 처분이 뭡니까?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아니고 취소 결정 통지문입니다. 그렇죠? 통지서인데 정지와 취소의 기준 아시죠? 0.05까지는 정지고 0.05를 넘어서 0.1 가면 그렇죠? 0.05를 넘으면 정지고 0.1을 넘으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0.1을 넘었어요. 0.2 얼마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취소를 했는데 성명은 강준수고 그렇죠? 주소가 있고 면허번호, 차량번호, 취소 일자, 그렇죠? 취소 일자, 즉 처분 일자가 나와 있고요. 사유는 도로교통법 93조를 위반했는데 0.1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담당자는 정수정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죠? 밑에 보시면 결국은 경남지방경찰청장이라고 해서 도장이 꽉 찍혀 있어. 결론은 뭐냐면 이 도장을 찍어서 준 사람을 내가 피고로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됩니까? 외부적으로 지금 의사를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거다라고 나한테 준 사람이 이 청장이 되는 거지. 되었죠? 그러면 피고 자리에 이 사람 쓰면 되는구나가 답이 되는 거죠. 되었죠? 그러면 시험의 테마로는 뭐가 될까요? 피고 그것을 적격이라 불러요. 적격도 제가 민법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 2차 공부는 이제 좀 암기가 따라야 됩니다. 특히 어떤 암기가 각 개념에 대한 정의. 예. 피고 적격을 쓰라고 했는데 그죠? 경남지방경찰청장은 피고 적격이 있다.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피고 적격은 뭔데? 이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바로 피고 적격자이다 이렇게 쓰겠지, 그죠? 행정 주체와 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죠?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청을 상대로 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지. 청을 상대로. 피고 적격은 뭐냐면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라고 저는 외우고 있죠. 외워야 되는 거지, 그죠? 다시 뭐라고?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다음 본안 판결을 받기에 마지막에 이제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예요.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 그럼 그 자가 바로 당사자 적격자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다투는 자는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그렇죠? 다툼을 받게 된 자가 바로 피고 적격자가 되겠지. 그렇죠? 제가 방금 외웠던 건 당사자 적격, 즉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 합쳐서 정의를 외운 거예요. 되었죠? 그래서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다툰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강준수 씨가 지금 다투어 왔는데 보시면 이 사례는 간략히 설명드리면 준수 씨는 쌍둥이에요. 그죠? 쌍둥이라서 쌍둥이 동생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어요. 근데 이 쌍둥이 동생은 공무원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어떻게? 또 우연인지 잘 모르겠어. 형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대요. 우연히 형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마치 형인 것처럼 이해되시죠? 형인 것처럼 나의 이제 신분을 밝혔고 따라서 형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열받아. 누가 열받았을까? 형이 열받아야지. 동생은 이제 사실은 집에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투어 온 사람은 형 강준수 씨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소장에서 동생 이름을 쓴 다음에 동생이 다투면 이 소송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지. 동생은 불이익 처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면허, 즉 운전을 못하게 된 사람은 바로 준수 씨란 말이지. 됩니까? 그래서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은 준수 씨는 가지고 있지만 쌍둥이 동생은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지. 되었죠? 그래서 원고 적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재작년에 원고 적격이 출제되었고요. 올해 이제 쉬었으니까 다시 나올 때가 이제 됐으니까 올해는 좀 원고 적격을 또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경향을 반영해서 약간씩 강의를 제가 그때그때 다르게 하니까 올해는 원고 적격은 봐야 되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럼 원고 적격은 기본적으로는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이 있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렇죠? 이익이 되는 처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신청한 걸 받아준다. 그렇죠? 근데 불이익한 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히 원고 적격이 있겠죠. 됩니까? 불이익한 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히 원고 적격이 있는데 그러면 원고 적격을 다툴 수 있는 뭔가 테마를 삼아서 이게 학문적으로 뭔가 논의를 한 다음에 판례도 나오고 내가 뭔가 시험 문제로서 써야 되는 원고 적격자는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연탄 공장을 지으려고 그렇죠? 건축 허가 신청을 했어. 근데 그 연탄 공장을 지으려는 땅 바로 옆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 내가 연탄 공장 건축 허가 신청을 하고 나한테 허가 신청을 해줬어요? 처분은 그럼 누구한테 해준 겁니까? 저한테 해준 거죠. 연탄 공장을 지어라. 연탄 공장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뭐 대충 안 좋은 공장을 지어라. 연탄이 꼭 나쁜 건 아니죠? 자, 어쨌든 공장을 지으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옆에 사는 주민이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소장을 쓰겠죠. 여러분들은 을이고 제가 갑이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한 그죠? 그 처분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분청이 갑에게 한 연탄 공장 건축 허가를 취소한다. 취소한다는 청구 취지를 써서 소를 제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테마가 뭡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취소한다라는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원고 적격이 있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즉 분명히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데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어떤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미칩니까? 연탄 공장이 지어지면 나는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뭐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안 좋은 점이 훨씬 많죠. 환경적인 어떤 침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제3자가 나올 때 원고 적격을 이제 테마를 삼아서 써야 된다는 거지. 되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처분의 바로 상대방은 그렇죠?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히 다툴 수 있다. 1번. 2번. 상대방이 아닌데 다툴 수 있는 사람들 몇 가지를 정리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상대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또 어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시험을 예를 들면 그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냉정합니까? 어쨌든 그러면 누군가를 뽑는다는 것은 누군가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A를 내가 뽑았는데 B는 자기가 뽑힐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A를 뽑아줬어요. 그게 만약에 처분이라면, A를 뽑은 것이 처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검사를 임용하는데, 그죠? 임용할 수 있는 숫자는 10명밖에 없어. 근데 나는 11등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근데 이 10등이 잘못 뽑힌 것 같아. 그러면 이 11등은 이 10등이 잘못 뽑힌 것을 다툴 수 있는가? 이렇게도 이제 제3자의 문제겠죠, 그죠? 10번째 사람을 뽑았는데, 나야 101명을 뽑았습니까? 그럼 102등인 박희순이 들어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잖아. 잘못했습니다. 개콘을 안 보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결론은 이런 사람들은 경원자라 부릅니다. 그렇죠? 신청을 같이 경합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해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안 해주는 그런 관계가 경원자. 또 제가 든 예 중에 민법 강의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죠? 버스 노선. 버스에 운송 사업자가 있는데 노선이 있어요. 근데 신규 허가를 내달라고 누가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제 허가를 해줬어요. 신규 업자에게. 그러면 이때 열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원래 기존 업자가 이제 열받게 되는 거지. 근데 처분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신규 업자에게 내가 처분을 해줬잖아요. 여기 노선을 해도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 경업자.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경업자가 다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원고 적격은 당연히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시험 문제가 나오면 경업자나 경원자 등, 즉 제3자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에 효력이 미치는 자가 원고 적격으로 등장한다. 그것이 주된 테마가 된다. 되었죠? 자, 하나씩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적격은 되었고요. 그 다음 피고로 내려와서 방금 봤듯이 피고에서는 그죠? 행정주체, 행정청, 행정기관의 세 가지 개념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행정청을 우리 피고로 삼습니다. 근데 민사소송을 공부하면 피고 자리는 그렇죠? 피고 자리는 누가 가야 되냐면 주체가 가야, 권리 의무의 주체가 가야 돼요. 민사소송에서는. 근데 왜 여기 특별하게 행정소송에서는 청을 삼았을까를 의문을 던지면 답은 뭡니까? 아까 봤던 그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국민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를 쉽게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눈에 드러나는 자를 피고로 삼으라고 한 거죠. 눈에 드러나는 자. 그 자는 외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한 자. 행정청이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청을 상대방을 삼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민법에서 그렇죠? 위임을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위임. 그래서 A, C가 있고 그렇죠? 스몰 a 구가 있어. 그렇죠? 그럼 A 시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겠죠. 근데 원래 A 시장의 권한인데 외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렇게 권한을 A 구청장에게 줬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가 나한테 권한을 줬으니까 외부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자는 A가 되겠죠. 스몰 a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 명의로 이제 통지서가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상대로 우리는 그 처분을 다투면 돼요. 됩니까? 외부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A가 자기 도장을 이렇게 맡겨놨어. 스몰 a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너가 내 도장을 찍으라고 한 거야. 이걸 이제 내부위임이라고. 내부적으로 그러면 A 명의로 나가요. 처분은. 근데 이 도장을 찍은 사람은 스몰 a란 말이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 적격에서도 요것만 알면 안 되고 여기까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외부적으로 위임한 경우랑 그렇죠? 내부적으로 위임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때 명의를 표시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달라져. 근데 굉장히 이제 판례는 쉽습니다. 어떻게? 얘를 다퉈도 되고 즉 라지 A를 다퉈도 되고 스몰 a를 다퉈도 된다. 그죠? 피고를 둘 다 삼으면 된다. 이유는 국민은 모른다는 거지. 이게 내부적으로 위임된 건지 외부적으로 위임된 건지 우리는 알죠. 공부를 하니까. 근데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하면 된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피고 적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결국은 이 정도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피고 적격에서 이제 또 중요한 하나의 그 판례는 뭐냐면 피고를 잘못 삼았어. 그죠? 피고가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했어. 그러면 그건 무효일까요? 취소일까요? 무효일까요? 취소일까요? 네, 내 것도 아닌데 내가 했단 말이지. 자, 여기서 민법에서 우리 무효와 취소를 공부했잖아요. 민법에서. 기억나십니까? 무효와 취소. 그럼 무효를 생각해 보면 그 하자의 정도가 굉장히 강한 것들, 심한 것들을 무효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정법으로 딱 넘어오면 기준이 뭐냐면 중대하고 명백한지가 무효와 취소의 기준이 됩니다. 정도의 문제라는 거죠. 위법한데 그것이 굉장히 중대하고 크고 명백,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잘못된 처분이다 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무효가 돼요. 하자의 정도가. 근데 봤을 때 그렇게 중대한 것 같지도 않고 또는 이걸 끝까지 다퉈서 소송을 가봐야만 이게 진짜 하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중대하지도 않고 또는 명백하지도 않으면 그건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됩니까? 그래서 결론은 권한이 없는 자가 그렇죠? 어떤 처분을 내리면 중대하면서 명백한 거예요. 그렇잖아. 얘는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명백해요. 그리고 그 권한이 없는 자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대하죠. 그래서 판례는
그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을 이제 무효로 본다는 거. 그 정도가 이제 요 피고 적격에서 피고와 관련돼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뭐 나중에 차차 또 나올 거니까 그죠. 한 번에 다 정리하는 건 아니고 그죠. 전체적인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되었죠? 그래서 원피고 정리했네요. 그리고 이제 청구 취지로 내려와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소송의 유형은 취소소송입니다. 취소소송. 그러니까 이제 주로 계속 제가 취소를 이야기하게 될 텐데 그럼 무엇을 취소할지가 문제되겠죠. 무엇을. 다시 말해서 무엇을 대상으로 취소할 건가? 무엇을 대상으로? 목적어. 그것을 아까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이라고 불렀죠. 적합한 자격. 그러면 여기도 내려오면 대상 적격이라고 부르겠지. 대상 적격이 테마가 될 것이고 대상 적격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처분을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는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처분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처분이 뭔지를 또 암기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다행인 것은 그렇죠? 각 법이 거의 비슷한데요. 노동법 공부하실 때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특별법들은 1조에서 목적이 있고 2조에서 정의를 내려요. 이 법에서 쓰는 단어가 이것은 무슨 뜻이고 이건 뭐라고 하고 쭉쭉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 소송법에도 가면 2조를 넘어가면 처분은 뭘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딱 펼쳐가지고 처분을 베껴 쓰면 되겠죠. 근데 처분을 베껴 쓰고 있다는 것은 일단 내가 이 공부의 이제 초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왜냐하면 처분은 늘 나오는 거고, 그렇죠? 쟁송법을 공부했다는 것은 최소한 처분의 정의 정도는 달달달달 할 수 있는 테마다,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 제가 심하게 말했습니까? 달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조문집은 그 소송법이 앞에 있고 심판법이 뒤로 가 있어요. 그 이유는 소송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거 조문집의 구성은 왼편은 이제 조문이 들어가 있고요. 왼편을 2단으로 편집해서 그 왼편에 그러니까 옆은 가필, 즉 제가 필기를 미리 해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4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에 1조 목적이 있고요. 2조의 정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법들은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조의 목적이 있고 2조의 정의가 있어. 2조의 정의 1항 1호를 보니까 1항 1호를 보니까 처분 등이라 함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야. 자, 법 집행이라고 하면 그렇죠? 혹시 그 사회문화나 그렇죠? 정치 경제를 공부하셨습니까? 그런 거 배워오신 적 없습니까? 예. 법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삼권 분립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법은 누가 만듭니까? 입법부가 만들죠. 그렇죠?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법을 어떻게 합니까? 집행해야 되겠지. 그렇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취소한다라는 게 집행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취소한다고 정하고 입법하고 그래서 만약에 0.1이 넘으면 취소를 시키고 그게 법의 집행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법을 적용했는데 뭔가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를 해 주겠죠. 그게 이제 사법부가 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청이 또 행정부가 하는 일은 보시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을 집행한다는 점. 여기서 구체적 사실은 방금 뭐였습니까? 구체적 사실은 음주 운전을 해서 한 사람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다가 바로 구체적 사실이죠. 에 대한 법 집행은 뭡니까? 운전면허 취소죠. 그죠? 예.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적인 권력, 공권력의 행사, 그죠? 공적인 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예. 거부는 앞에 뭐가 따라다닐까요? 내가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거절해야 돼. 그죠? 제가 들은 예가 뭡니까? 어제 소개팅을 했는데, 그죠? 소개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애프터 신청을 하죠. 보통 애프터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거부를 하는 거지, 그죠? 집에 왔는데 나 혼자서 넣어요. 나는 싫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지. 저 내일 시간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내가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한번 보고 왔는데 내가 갑자기 싫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나도 싫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즉 거부라는 것은 어떤 신청이 있고 앞에 신청이 있고 내가 뭔가를 요구했는데 그걸 싫다고 하는 것이 거부라는 거지. 되었죠? 거부. 자,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우리 공부 많이 했네. 민법에서. 그렇죠? 준 법률행위 기억나십니까? 각종 통지나 최고 이런 것들이 다 준 법률행위였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야. 행정작용. 그러니까 비슷한데 여기 끼워줄 수 있으면 되겠죠.
어떻게 끼워주면 되겠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겠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그렇죠? 여기 해당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공권력의 행사 이 정도가 되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지. 되었죠? 그래서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 이하 처분이라 한다. 요것도 많이 써먹으시면 됩니다. 어디서? 내 답안지에서. 답안지를 쓰려고 하는데 단어가 한 6, 그죠? 음절이 6개, 7개가 막 돼. 근데 그걸 내가 계속 반복하고 쓰고 있으면, 그죠? 시간 낭비지. 그러니까 가로 딱 열고 이하 뭐라고 한다. 팍 줄여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하 근기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줄이지. 그렇게 하시든지 이하 법령 생략한다. 그러면 법 몇 조, 법 몇 조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를 많이 활용하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하 땡땡이라 한다. 예?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읽었던 그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거부와 그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쓸 필요가 없지 이제 앞으로는. 그냥 처분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처분. 그래서 처분이 뭔지 지금 알려주고 있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자, 행정심판을 거쳐서 나온 마치 그 소송을 하면 아까 판결문이 나오듯이 그렇죠? 심판을 거치면 재결이 나옵니다. 그렇죠? 심판을 거치면 재결이 나온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그렇죠? 올해 시험 문제가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쓰시오가 1번 문제였는데 그러면 하나씩 쓰면 돼. 원고적격, 피고적격, 처분성.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적인 것을 쓰면서 거기에서 이제 중심되는 테마를 찾아서 쓰면 되는데 내가 아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이렇게 몰입돼 버리면 점수가 확 내려갑니다. 근데 내가 이게 모르는 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최대한 내가 많이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내가지고.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쓰게 된단 말이지. 그럼 그게 다 가점이 돼요. 결국. 그래서 오히려 찍어서 쓴 사람보다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쓴 사람 이게 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 사람이 점수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랄까 그렇죠? 선입관을 가지고서 뭔가 이거 내가 아는 요거만 내가 잘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죠? 그와 관련된 물론 관련된 걸 써야 됩니다. 그렇죠? 관련된 것들 열심히 쓴 사람과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지. 되었죠? 그래서 올해 시험도 그렇죠?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처분 그렇죠? 대상 적격 그리고 뭐 심판 행정 뭡니까? 심판 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제소 기간 쓰면 다 그게 다 가점이 되는 것이죠. 되었죠? 그래서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조문집 4조에서 2조까지 왔습니다. 자, 조문집 보는 법 뭐라고요? 이렇게 왼편에 제일 왼쪽에는 조문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제가 이제 풀어서 썼습니다. 그렇죠? 가필 내용들이 있어. 그렇죠? 그럼 이건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게 될 것이고 최종적 목적은 오른쪽 페이지가 되겠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쟁점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그럼 얘들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는 못 쓸 거야. 최대한 비슷하게 쓰려고 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쓰는데 대신에 목차는 잘 보셨다가 그죠? 목차를 내가 살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목차는 어떻게 보면 내가 쓰는 것에 그 어떤 바운드리를 만들어줘요. 내가 그 속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든 간에 이 거짓말은 이 목차와 관련된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를 좀 잘 쓰는 것을 연구하시고 근데 별게 없습니다. 목차라는 건 그렇죠? 요건 효과 풀어 쓰고 그렇죠? 요건은 당연히 조문이 있으니까 옆에 방금 읽었던 처분을 예를 들면 청이 행하는 하나 자르고 그렇죠?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 자르고 공권력의 행사 거부 자르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하는인데 준하는 행정 자격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학설 판례 검토가 있더라. 이러면 이제 목차가 다 짜져버리는 거지. 그렇죠? 짜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판검은 어디에 나온다. 그렇죠?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기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 위주로 하시는데 그래도 외워야 될 것들은 조금씩 외우면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부담감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정도 해서 이제 조문집에 있는 설명, 그렇죠? 2조 정의에서 취소까지 봤고요. 다시 소장으로 돌아와서 원고했고 피고했고 청구 취지에서 대상 적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청구 원인으로 들어가면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적는 건데 이 경위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처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텐데 뒷장 2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일반 민사 사건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내가 뭔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괄호 열고 제가 지금 갑 2호증, 갑 7호증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찾아보라는 거지. 2호증과 7호증을 보면 내가 쓴 이 문장에 그죠? 문장이 진실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을 해 나가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이게 바로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데 그쵸? 가를 보시면 행정심판 전치주의 준수 여부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심판과 소송 우리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전치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전치주의. 처음 들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전치. 처음 들은 게 아니죠. 전치는 어디 나옵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하지만 영어 공부를 하면 그쵸? 전치사가 나오잖아. 그쵸? in, of, on, by 뭐 그만할까요? 그렇죠? 전치. 그렇죠? 명사 앞에 있어. 전명 끊어서 읽어야 되죠? 전명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치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명 그 전치사처럼 여기도 전치한다는 거죠. 무엇을 전치한다는 겁니까? 소송에 앞서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적 전치주의라면 반드시 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국법은 필요적 전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이제 개정되면서 뒤로 오면서 이제는 심판은 자유다, 그죠?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심판을 거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심판 전치주의 준수 여부라고 썼는데, 그렇지만 개별법, 여기서는 개별법이 뭡니까? 방가로 1의 첫째 줄 보시면 도로교통법 142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법, 개별법에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당신이 처분을 다투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와라 라고 되어 있는 법들이 있어. 그렇죠? 그게 뭡니까? 국공도 3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네. 국세와 세금과 관련된 거, 그죠? 그다음에 공무원이 그쵸? 뭔가 파면을 당하거나 그쵸? 해임을 당했을 때,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법 위반, 그렇죠? 그래서 국공도, 이 3가지 가장 크게, 그렇죠? 물론 다른 특별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세금 문제나 아니면 공무원이 이제 소청 잘렸을 때, 그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주로 이제 음주운전하고 그렇죠? 면허 취소당하고 정지당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하라는 겁니다. 되었죠? 왜 이렇게 정했을까? 잠깐 맛을 보면 무엇을 맛을 봐야 될까요? 심판과 소송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삼각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소송은 이렇게 되니까 소송은 어떨까요? 소송은 민사소송도 마찬가지고 가운데 누가 앉아 있습니까? 법원이 앉아 있겠죠. 그렇죠? 법원이 앉아 있고 때리는 사람이 바로 이제 원고지. 막아주는 사람은 피고라 부릅니다. 그렇죠? 얘가 형사소송으로 가면 이름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 자리에 검사가 들어가. 그렇죠? 검사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 지금 우리는 그죠? 세계적인 판결을 지금 소송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잘 알죠? 피고인이 앉아 있어. 그러니까 피고인과 피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죠? 인자가 붙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라 부르지만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된다. 됐죠?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똑같다. 원고와 피고가 된다. 똑같은 이유는 나중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행정소송법 8조를 보면, 그렇죠? 8조를 보면 소송법 굉장히 지금 얇잖아요. 그렇죠? 조문이 몇 개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민사소송법을 가져다 쓰자 해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준용하니까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은 개념에서 가져왔겠죠. 그래서 법원, 원고, 피고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때리는 사람은 주로 국민이죠, 지금. 나 운전해야 되는데 왜 취소했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맞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처분청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행정청이 여기 들어가 앉아 있어요. 얘는 사법부죠. 법원은 어떻게? 얘를 구제해 주려고 지금 앉아 있는 거야, 이 자리에. 그렇죠? 근데 심판은 뭐냐면 행정의 자기 통제예요. 행정의 자기 통제. 여기 신청인이 있고 심판을 신청하는데 피신청인이 있겠지. 그렇죠? 피신청인이 있고 여기 누가 앉아 있는? 법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감독청이에요.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회가 여기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요 피신청인과 그렇죠? 예. 감독청의 관계는 형과 아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짜고 치는 고수도 그렇죠? 얘도 행정청이고 얘도 행정청. 그죠? 행정적 기관이에요. 얘도 행정적 기관이야. 됩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자기 통제.
내부적 통제 기능을 한다는 거지. 자기 정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럼 얘랑 얘는 완전히 다른 거지, 결론은. 그렇죠? 여기는 법원하고 얘는 안 친해. 그렇죠? 친하면 안 돼, 행정청이랑 법원은. 근데 얘들은 되게 친해. 그러니까 심판 거쳐서 심판에서 구제를 받는 게 사실은 굉장히 확률이 낮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심판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필요적 전치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리로 와서 보면 도로교통법. 법원이 마비가 되겠죠. 그렇죠? 법원이 음주운전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뭡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거쳐서 좀 여기서 좀 걸러주고 여기서 대충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를 받고 여기 좀 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특별법들은 저렇게 해줍니다.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죠. 국세, 세금과 관련된 것도 생각해 보면 얘는 조금 취지가 다른데 법원이 잘 몰라. 그렇죠? 저도 잘 모르죠. 뭐 증여세, 부가 세금과 관련된 사건이 오면 내가 안 하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증여세, 그렇죠? 부가가치세,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사건은 니네가 좀 하고 와라. 그렇죠? 이게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니네들이 좀 통제를 해서 여기 오기 전에 좀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가진 것이 국세와 관련된 사건들이란 말이죠. 되었죠? 그래서 국공도는 이제 두 문자인 것이고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필요적 전치이고 이거 아니면 어떻게 반드시 어차피 형과 아우니까 내가 들어가봤자 다퉈봤자 별로 안 도와줄 것 같아 나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점핑 건너뛰고 이 소송은 바로 들어가는 거지. 되었죠? 근데 얘는 뭐라고 부르고 행정소송이라고 부르고 얘는 행정심판. 심판은 청구하는 거다. 됐죠? 청구인, 피청구인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그렇죠? 그래서 심판 전치주의 준수 여부는 왜 나왔을까? 국공도중의 도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도로교통법. 그렇죠? 도니까 이제 전치주의를 준수했는지를 보게 된단 말이죠. 되었죠? 그건 됐고 그다음 나로 내려가서 제소기간 준수. 우리 제가 민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유는 우리가 행정법 공부하고 소송법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행정소송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죠. 원칙적으로 선택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제가 지금 예를 들 수 있는 건 민법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민법 공부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법 예를 계속 듭니다.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제소기간 준수도 마찬가지로 소를 제소하는 기간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민법에서 생각해 보면 채권자 취소권은 그렇죠? 소로서만 제기해야 되고 채권자 취호권 기억나십니까? 1년, 5년. 그렇죠? 제소 기간이 있어, 기간. 그러니까 형성적인 것을 지금 원하는 거잖아, 내가. 그렇죠? 면허가 취소된 것을 다시 취소시켜서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형성적인 거지. 그렇죠? 판결을 통해서 뭔가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것들은 그렇죠? 엄격하게 즉 제소 기간을 제한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법적 안정성 때문에 제소기간 두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오늘 음주운전 때문에 내가 면허가 취소됐는데 10년쯤 지났어. 그러다 갑자기 열받는 거죠.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소 한번 제기해 볼까? 돈도 많이 벌었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면 법적 안정성에 굉장한 그렇죠?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딱 정해준 거야. 안 날로부터 90일. 그렇죠?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지켜달라라는 게 바로 제소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내가 제소기간을 잘 준수했다. 라면서 제가 마지막 줄에 보면 갑제 1호증, 갑 3호증을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가 적법해지면 그때부터 싸움은 뭡니까? 이 처분이 위법합니다. 라고 이제 다투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다투어 들어가는 건데 요 영역은 우리 시험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이 부분을 만약에 내가 잘 쓰고 싶으면 행정법을 다 공부해야 돼요. 행정법을 다. 그렇잖아요. 민법에서 그죠? 법률 행위가 있으면 그 법률 행위가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려면 착사강에 해당하거나 비진 의사 표시나 뭐 그런 것들, 통정 허위 표시나 이런 거 다 배워서 그죠? 이게 그 요건에 맞아 떨어진다고 내가 주장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공부하면 행정법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처분의 위법성부터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테마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원고, 피고, 대상적격,
그리고 전치주의가 필요하면 전치주의 하고, 그죠? 제소기간 준수했는지 보고, 그죠? 여기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소외이익. 올해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그죠? 소외이익. 예를 들면 영업정지 3개월을 내가 지금 처분을 받았어요. 열받아. 그죠? 내가 영업정지 당할 게 아닌데. 그래서 뭐 변호인 선임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죠? 소송 대리인을 만들어서 소제기하고 했는데 벌써 4달 지났어. 그럼 난 이제 영업하면 돼. 그죠?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의 영업정지를 취소해봤자 나는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 4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너 소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나를 왜 괴롭히냐라는 거지, 법원이.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 소의 이익. 그렇죠? 소의 이익.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쉬기 전에 조문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2조 아까 정의에서 처분이 있었고, 그렇죠? 8페이지로 넘어가서 부작위 뭐 이런 것이 있네요. 정의에서. 그리고 점핑을 해서 구조로 가서 이걸 빠뜨렸네. 자, 소장에서 제일 마지막을 볼까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소장에서 4페이지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원 지방법원 귀중이라고 되어 있죠. 창원. 예. 이게 뭡니까? 관할이지. 그렇죠? 여러 법원 사이에, 그렇죠? 사무의 분담을 정해놓은 거가 관할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죠? 종로의 걔가 누구죠? 김똑강, 김도한. 여기 나의 나와바리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죠? 나와바리 내구역이라는 거지. 그렇죠? 나와바리. 그러니까 법원도 자꾸 쓰면 안 되지. 법원도 내구역이 있는 거야. 그럼 내구역이 아닌데 나한테 소를 제기해.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가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관할을 이제 써야 돼요. 이 관할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단 안 해주겠지. 그렇죠? 판단 안 해주겠지. 그래서 조문집 16페이지를 보시면 구조 재판 관할이 있어요. 그렇죠? 재판 관할. 얘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죠? 관할에 대해서 묻지는 않고 있는데 언제나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정 쟁송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쟁송법. 그렇죠? 끝까지 방점을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끝날 때까지. 그래서 관할이 여기 나와 있고요. 구조의 관할. 이제 중요한 조문은 그 뒤에서부터 나오겠죠. 18페이지. 당사자라고 한 다음에 원고 적격이 들어가 있죠. 원고 적격. 그죠?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13조 피고 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청. 그죠? 그래서 12조, 13조는 시험이 나오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베껴 썼어야 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점핑하고 이제 거의 끝나가죠? 빠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18조로 가면 되겠죠. 30페이지에 소를 이제 제기해요. 그죠? 소를 제기할 때 행정심판과 소송의 관계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사망을 보시면, 사망 아니고, 자, 1항을 보시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필요 전치가 아니고 임의적 전치라는 거지. 임의적이 뭡니까? 자의적,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만 다만 다른 법률의 당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옆을 보니까 필요적 전치주의 예외라고 제가 쓴 다음에 공무원법상의 소청, 국세기본법상의 심사 청구,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취소. 그렇죠? 국공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국공도. 그래서 전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34페이지를 가면 19조가 있네요. 그죠? 19조. 취소 소송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취소의 대상은 뭡니까? 아까 2조에서 연결되겠네. 그죠? 2조 정의가 아까 취소 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연결돼서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즉 대상 적격을 써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12조, 13조, 19조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대상. 그 다음 20조 바로 연결되네. 제소기간. 그렇죠? 제소기간. 안날로부터 90일. 안구는 나중에 심판법을 가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도 안날로부터 90일이야. 여기도 안날로부터 90일인데 심판을 가도 안날로부터 90일. 그다음에 있은날로부터는 1년이죠. 2항 보시면 있은날로부터 1년. 그렇죠? 1항에서 안날로부터 90일. 되었죠? 제소기간을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뒤쪽은 어떻게 심리를 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되었죠? 그 정도 해서 쉬겠습니다.